안녕하십니까. 나원숙입니다. 오늘 2월 20일 100일 프로젝트 2 58일 차입니다. 먼저 교수님의 동영상 적자 생존 8대 키워드입니다. 먼저 기량균형 우리가 8대 키워드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수기 치료 포인트는 8개, 수기요법 키워드 3개가 먼저, 기량과 균형 3번째는 압력 준비가 먼저네. 수기 치료 시작은 횡격막이 먼저고 근막을 통하여 인체는 하나, 그들의 뿌리는 경추에 있다네. 복식 호흡시키자. 혈액순환 관리로 중력선을 세우고 요추1번 관리로 3초의 균형, 8가지 키워드로 관리가 끝나면 당신은 수기왕. 네, 먼저 준비가 먼저네. 기량, 균형, 압력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인체가 서 있다라는 것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 머리는 이렇게 나오고 목은 들어가고 다시 등 나오고 허리 들어가고 엉덩이 나오고 햄스트링 들어가고 종아리 나오고 아킬레스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발뒤꿈치 나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망곡을 이루고 있는데요. 스프링처럼 이 망곡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을 잡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이 어디가 아프거나 몸에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그 문제가 온 통증처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의 근육을 볼 것인가. 그래서 기량의 근육을 꼭 봐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기량을 설명하면 우리 배에 있는 장요근과 요방형근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요방형근인데 기량의 근육이 반대 앞에 복부의 장요근입니다. 그러면 이 장요근에는 또 소장의 힘이 얹어져 있죠. 그래서 뒤에서는 또 요방형근과 광배근과 하우거근이 그 기량의 근육적 요소로서 힘의 균형을 또 맞춰줍니다. 함께 해서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리고 기량과 균형은 세트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춰줍니다. 또 쉽게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상완 이두근 있죠. 상완 이두근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 뒤에서는 상완 삼두근이 이완을 해주죠. 서로 기량의 근육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아파하면 반드시 반대되는 기량의 근육을 함께 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무릎이 아프면 무릎이 어디 근육의 문제일까 생각을 해서 대퇴 직근의 문제인가, 아니면 장경인대와 정경골근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도 아니면 그 무릎 인대들의 문제인지, 또 아니면 반월연골에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균형적 요소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요소, 기량과 균형 이런 쪽으로 쭉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기량과 균형은 세트로 함께 제가 제 나름으로 이해는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 근육을 쉽게 예를 들어도 앞에 흉쇄우들근과 사각근, 뒤에 두판상근이 서로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는 이게 어느 한쪽에 힘이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에 통증이 오게 되는 거죠. 중력선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기량과 균형 함께 갑니다. 이번에는 압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뇌압이 있고 눈에는 또 안압이 있습니다. 배에는 당연히 복압이 있겠죠. 그래서 횡격막을 기준으로 장부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복압이 있는데요. 이 복압은 장부들이 위치해서 에너지의 균형과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고객이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고 오셨을 때 이렇게 기량과 균형, 압력 이 관점에서 먼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횡격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격막이 움직여지면 우리 650개의 근육이 움직여집니다. 650개의 근육이 움직여지면 심장에서 피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올 때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의 힘으로 올라오게 되죠. 정맥 속에 그 판막을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도와줘서 피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들이
이렇게 횡격막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그 혈액순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횡격막이 움직이면 장기들의 균형적인 요소의 움직임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장부들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치유의 에너지로 돌아가게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요. 이 횡격막이 움직이면 650개 근육을 움직이게 해서 혈액순환을 유도하고 또 장부들의 움직임을 또 유도해서 치유의 에너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에서 살려내려는 치유의 에너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이 횡격막은 그 뿌리가 횡격신경입니다. 횡격신경은 목의 경추 3번과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격신경이 심장 위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심장을 일부 컨트롤하게 되는데요. 이 횡격신경이 또 심장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가정을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너는 신발만을 뛰어라고 이렇게 뭔가 세팅되어서 태어났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심장이 8만 번만 뛰고도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5만 번 이렇게 이상 뛰었어도 충분히 아직도 살아가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에는 이 8만 번을 뛰고 죽은 이 사람은 근근히 살아가는 에너지로만 살다가 죽은 것이고 그 다음에 15만 번을 뛰고도 심장의 에너지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 복식 호흡에 의한 이 호흡, 횡격막 호흡과 또 운동적 에너지가 심장에 이 뛰는 심장의 에너지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심장의 에너지가 충분히 많이 쓰고도 남아있다라는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움직이고 이제 우리 몸에서 피가 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피가 돈다 혈액순환 이꼬로 체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온으로 되는데요.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이 36도 5입니다. 그런데 또 암 환자나 이렇게 만성 질환자들은 한 1도 정도 더 온도가 낮다고 합니다. 35도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뇌사 상태에서는 항문에 체온계를 꽂으면 32도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 열 에너지가 공급이 돼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방에서 나를 살려내려고 하는 치유의 에너지가 작동이 되는데요. 이렇게 열 에너지가 우리 몸에 모자라 내가 장부의 에너지와 횡격막 복식호흡 횡격막의 에너지와 장부의 에너지 이것들로도 열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열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는 승모근의 백선라인과 광배근의 흉요근막 또 종아리를 풀어서 피를 돌게 해서 충분히 열을 공급해 주고 그리고 복식호흡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내 몸에 에너지가 충분해야만 내가 가진 게 충분해야만 남도 나눠줄 수 있듯이 내 몸에서 충분히 이 치유의 에너지, 열 에너지가 충분하게 있어야 어디 어깨가 아파, 목이 아파, 어디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쓸 거 남겨놓고도 도와주러 갈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충분하게 열 에너지가 충분하게 잘 작동하고 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격막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장부의 에너지가 달라지는데요. 횡격막이 움직이면 일단 맨 먼저 위장이 움직여지죠. 위장이 움직여지면 위장은 이렇게 횡격막을 통해서 내려온 식도에 매달려 있습니다. 식도에 위장이 매달려 있고 위장 아래는 소장, 소장 아래는 대장 이렇게 다 매달려 있는데요. 위장에 횡격막 에너지가 한번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위장으로 에너지가 정해지면 위장에서는 소화의 에너지가 작동을 하고요. 연동운동을 해주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위장의 에너지가 소장으로 전달되면 소장에서는 또 흡수의 에너지, 소화 흡수의 에너지로 쓰이고요. 또 이 소장의 에너지가 다시 대장으로 전해지면 대장에서는 배설의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횡격맥 에너지가 위를 통하고 소장을 통하고 대장을 통하고 이렇게 연결된 이 순서대로 내려가지 건너뛰어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횡격막 에너지는 쭉쭉쭉쭉 내려가는데요. 만약에 위에 갑자기 이렇게 그 횡격막 에너지를 받고 정상적으로 잘 연동 운동하고 흡수 운동하고 배설 운동 했는데 갑자기 위에 질환이 생겨서 소화가 안 돼.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위장의 모틸리티가 작동을 못하고 만약에 처음에 하나 둘 이렇게 운동을 했다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위장에 이제 그 에너지가 작동을 하면 소장에서 갑자기 변화된 이 위장의 에너지에 당황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서 또 소장도 만약에 위장이 1, 2, 소장이 3, 4, 대장이 5, 6 이렇게 작동을 했었다면 평상시 정상적으로 근데 갑자기 위장에 문제가 생겨서 위장이 1, 2 이렇게 움직이면 소장도 그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서 3, 4 대장 역시 그 에너지를 받아서 5, 6 이렇게 뭔가 그 위장의 에너지에 그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장 체성 반응 이런 근막으로 장부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막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움직임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데요. 이래서 이것들을 내장 체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내장 체성 반응은 오른쪽 어깨에서는 간에 내장 체성 반응이 또 나타나지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위에 또 내장 체성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거를 먼저 아까 말씀을 드렸네요. 우리가 내 몸에 충분한 열의 에너지와 또 내가 쓰고도 남는 열의 에너지가 내 몸에 주어질 때 이럴 때 우리가 내 몸에 문제가 있을 때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고 빌려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호흡의 에너지와 횡격막의 횡격 호흡의 에너지죠. 그리고 장부들의 에너지 이것들이 완전하지 않을 때 밖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 흉요근막과 백선 라인 그다음에 종아리 풀어주고 복식 호흡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피가 돌아갈 수 있게 나아질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횡격막이 움직이면 그 장부들마다 다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장 체성 반응까지. 그래서 이렇게 내장 체성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 몸에 그럼 리셋 버튼은 어디일까? 우리가 컴퓨터하고 고장이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아예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듯이 이런 우리 몸에서 리셋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인데요. 이 횡격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횡격막의 뿌리 경추 3번과 5번 이 목을 통해서 우리가 또 관리를 해줘 결국 리셋 작용을 또 목을 통해서 해주게 되는데요. 이 목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장부들의 움직임, 모틸리티를 살아내서 장부들의 에너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횡격막 그리고 횡격신경 3번과 5번인데 이 중에서도 또 하나 이 목에는 장부들의 뿌리적 요소인 미주신경이 또 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주신경을 뇌신경 10번이죠. 미주신경을 통해서 장부들의 에너지를 한 번에 또 좋아질 수 있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이 좋아진다, 회복되게 해준다, 뭐 할 때는 맨 먼저 그러면 스위치가 어디냐? 우리 사람의 몸을 낫게 해주고 좋아지게 하는 스위치가 어디냐? 바로 횡격막이고 횡격신경에 뿌린 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을 제일 먼저 케어를 해주고요. 교수님께서는 늘 나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45분간 목을 풀겠어 라고 하시는 말씀도 이 맥락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객에게 이렇게 몸을 케어해 줄 때 모든 원리를 다 적용해서 고객을 케어해 주지만 이 원리에 앞서서 나의 이
관리하고 있는 나의 에너지가 정말 살아나야 합니다. 이 클라이언트 에너지를 충분히 이렇게 덮고도 남을 에너지가 내 안에 존재를 해야 합니다. 내 에너지가 이 클라이언트 에너지 아래로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의 몸을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변화시키려면 내 에너지가 그의 에너지보다 훨씬 월등히 높아야 되고 또 내 에너지도 역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근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항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기는 수기가 아니다라고 늘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 근막이 교수님께서는 늘 그 해박 가시면 그 해박 그 중국에 계시는 교수님께 몇 년간을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경락이 존재하느냐 늘 그걸 물어보셨다고 하는데요. 결론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근막이 곧 경락이다. 늘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근막은 우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근막은 먼저 다른 것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근막은 힘을 빼고 부드럽게 이렇게 쓰게 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근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경락, 근막이고 경락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12개, 12경락이 존재하는데요. 폐경락의 중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간경락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경락에서 간경락까지 한번 도는 걸 이거를 유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50회 정도의 유주가 있다고 합니다. 오전 25번, 오후 25번 이렇게 50회 유주의 흐름이 있는데요. 곧 근막을 통해서 그 경락의 흐름 유주 방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근막은 얇은 거미줄처럼 되어 있고 이 근막으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이 근막이 자기만의 고유한 움직임으로 옆에 전달을 해줍니다. 아까 장부들의 모틸리티가 있었다고 했죠. 이 장부들에도 근막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막에 자기의 고유의 움직임으로 옆에 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위장의 움직임이 소장으로 가고 소장의 움직임이 대장으로 가서 이렇게 그 흐름이 선의 흐름이 이렇게 도는 것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수기를 잘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이 근막이 막히지 않도록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근막에도 신경과 혈관이 흐르고 있는데 이 혈관이 막혔어. 혈관이 막히면 우리가 피가 안 돈다. 혈관이 막혔다는 건 피가 또 근막이 막혀서 피가 안 돌아가면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나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비가 오려고 하니까 여기가 쑤셔 저기가 쑤셔 이런 통증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근막은 이렇게 피부 있고요. 피부 밑에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천층 근막이 있습니다. 천층 근막 밑에 심층 근막,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심층 근막입니다. 심층 근막 아래는 천층 근육이 있고요. 천층 근육 아래는 또 심층 근육이 있고 그 아래는 최심층 근육이 있죠. 그래서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신경과 혈액이 통하는 심층 근막과 심층 근육에서 주로 우리가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이곳을 근막에 혈액이 막혀서 소통이 안 되는 이곳을 이렇게 롤핑으로 들어주는 이 요법으로 피가 통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흔들어주는 파동 요법으로 또 이렇게 엉킨 곳을 풀어주고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막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른 우회의 길로 통해서 또 피가 돌아가는데요. 이 피가 지나가지 않는 이곳은 피가 더 이상 흐름이 멈춰서 막혀 있기 때문에 어혈이라고 합니다. 이 어혈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근막을 따라 다니면서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때로는 무릎도 아프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 순환의 흐름은 근막에 막힘이 없어야 되고 그게 결국 소통의 에너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리셋시켜 주는 것은 횡격막이고요. 횡격막의 뿌리는 목입니다. 이것으로 기랑, 균형, 압력, 혈액순환, 근막,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중력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선은 우리 인체가 좋아지는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두 번째, 중력선 안에 들어서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요. 우리가 똑바로 이렇게 서 있었을 때, 경추 1번, 흉추 1번, 요추 1번, 천추 1번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서 있었을 이렇게 똑바로 있을 때 우리는 중력선 안에 들어섰다라고 하고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아주 편안한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목에서 중력선에서 벗어나면 목이 일자목이 되고 거북목이 됐을 때 중력선 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역학적 무게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머리의 무게를 고스란히 양 어깨로 느끼게 되고 우리가 C자 커브 제대로 된 C자 커브일 때는 역학적 무게중심이 제로가 돼서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역시 흉추와 요추 마찬가지겠죠. 경추는 30에서 35도가 정상 각도이고요. 흉추는 40도, 요추는 45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추, 흉추, 요추가 제 각도에 정확하게 있어주면 우리 몸은 중력선 안에 들어서 있고요. 우리가 수기 치료를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중력선 안에 벗어나 있는 고객의 몸을 중력선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컨트롤 해주고 제어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요추 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추 1번은 요추 1번 정경 12경백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12개의 경락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경락이 12개 장부에 이렇게 대응되어 있습니다. 장에는 간, 심, 비, 배, 신, 심포 이렇게가 있고요. 이곳을 음해장부라고 합니다. 이 음해장부는 항상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부에는 담, 위장, 소장, 대장, 방광, 산초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양해장부라고 하고 늘 소통시켜줘야 우리 몸에 탈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장과 부로 나누고 또 음과 양으로 이렇게 우리 몸이 나뉘어지는데요. 그 외에 뭐 뇌나 척수, 뭐 자궁 이런 것들은 기항지부라고 따로 이렇게 빼냅니다. 그런데 이 장부에 간신, 비배신 이런 건 다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심포하고 삼초가 이게 뭐냐? 심포는 무형의 장기입니다. 무형의 장기로 심장을 싸고 있는 보자기 이거를 심포라고 합니다. 그럼 삼초는 뭘까요? 삼초는 얘는 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삼초는 균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삼초는 상초, 중초, 하초로 또 이렇게 나뉩니다. 상초는 호흡과 순환기, 호흡과 순환기에서 폐와 심장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중초는 소화기구에 위에 해당하죠. 그래서 거품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 상초는 안개와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초는 배설 생식기인데요. 대장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랑과 배설, 변으로 버려지는 이것을 도랑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초, 중초, 하초를 삼초라고 합니다. 이 삼초라고 하는데요. 이 삼초는 결국 이렇게 신경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삼초에 배수 혈자리는 요추 1번입니다. 요추 1번인데요. 일본의 구로카 선생님 테크닉에 보면 이렇게 다리 각도를 벌려서 하지에 에너지 소통을 시켜주는 다리 각도를 벌려서 하는 게 있는데요. 요추 1번은 척수를 통해서 쭉
이렇게 신경들이 쭉 한 가지로 내려오다가 이 요출번에서 신경의 분지가 쭉 나눠져서 양쪽 다리로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출번이 그 신경과 구루카 선생님 테크닉의 그 신경적 에너지와 3초의 이 균형이 딱 맞아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잠깐 설명이 좀 이렇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초는 결국은 상초, 중초, 하초, 신경이 연결된 그런 점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아 그러면 흉추 9번의 문제입니다. 간의 문제이고 뒤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것은 3초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 전체 장부의 균형적 요소가 틀어진 건가요? 균형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수기를 잘한다는 것은 8가지 키워드를 적용을 시키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설명할 수 없는 수기는 수기가 아니다. 그거는 손기술자에 불과하다. 우리는 고객을 케어할 때 내가 여기를 왜 만지고 있는지 반드시 그 원리를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 머릿속에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뱉어내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아는 게 아니다 라고 늘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거를 어떻게 뱉어보려고 머릿속에 있는 거 뱉어보려고 하루 종일 이렇게 했었는데 제대로 뱉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것으로 머릿속에 집어넣다가 한번 뱉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